연수구의 유권자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갑 후보자 토론회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장우식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 금모으기로 IMF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발판으로 요즘 참 힘든 시기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도 올바른 투표 문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앞으로 4년 동안 열심히 뛸 인재를 선택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4.15 총선에서는 무엇보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약 60여 분 동안 진행이 되고 남인천 방송 스튜디오에서 사전 녹화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82조 2회에 의해 실시되는 토론회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검증하고 유권자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갑 후보로는 모두 3명이 등록을 했고 공직선거법 그 기준에 따라 후보자 2분과 함께 오늘 토론회 진행합니다.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토론회에 앞서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됐고요. 이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찬대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승현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승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후보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후보자 모두에게 드리는 전반부 사회적 공통 질문, 후보자 모두 발언 후에 후보자의 개별 보충 질문, 이 사회자가 상대 후보자에 대한 질문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회자 개별 질문 후 보충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 기조연설은 각 후보마다 2분씩 시간을 드리고 이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제한 시간도 2분입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 제한 시간 2분이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을 공약 발표 후보자에게 할 수 있는데 질문 시간은 30초, 그리고 이에 대한 그 공약 발표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사회자 개별 질문 후 보충 질문은 사회자가 개별 질문지를 추첨을 해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면은 2분씩 답변할 수가 있고요. 상대 후보자가 보충 질문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답변도 2분씩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질문 답변 시간 가급적 2분을 넘기지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맺은 말은 각 후보마다 2분씩 진행이 되고요.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발언 시간 제한을 위해서 앞에 이 타이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0초 전에 이게 빨간불이 켜지고 그리고 수초 이 시간이 다 되면은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발언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시간을 좀 제한을 하는 거는요, 공정성을 위한 거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토론회를 보는 연수구 구민들이 바라는 거는 앞으로 이 연수구의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후보자들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각 후보께서는 이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근거 없는 주장, 비방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2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연수 유권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박찬대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에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인내를 갖고 동참해 주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아직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지만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퇴치의 길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수 주민 여러분, 4년 전 저는 연수 구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수인선 청학역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과 당대표, 부총리, 장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청학동과 신현수를 거쳐 서울까지 30분대에 주파하는 제2경인 전철이라는 사업을 연수의 교통혁신의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수 주민 여러분, 하지만 우리 연수 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
더 활기차고 더 가치 있는 연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통 환경뿐만이 아니라 갈수록 노후화되고 있는 아파트 주거 환경 개선도 절실합니다. 빈약한 공공의료 기반도 확충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안 많은 우리 연수 원도심, 어떤 국회의원이 필요합니까?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연수와 인천만 바라보는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역의 핵심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연수 원도심의 가치를 더 높이고 수백조가 넘는 국가 예산과 국가 정책을 국정 파트너로서 진지하게 다뤄본 인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단 없는 연수 발전을 위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인천이 낳고 연수가 키운 국회의원 박찬대, 소중한 노하우를 연수 발전을 위해 다 쏟겠습니다. 한 번만 쓰기에는 아까운 박찬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미래통합당 정승현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연수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승현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걱정이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애써주시는 우리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국난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 주민 여러분, 지난 3년의 문재인 정부 어떠셨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 쳤고 실업률이 늘어서 청년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조차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 삭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실험적인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 정부 여당이 보여준 오만함과 불손함 그리고 비상식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절망감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지켜진 공약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우리는 그 무능함을 똑똑히 4년간 확인을 했습니다. 4월 15일은 오만하고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4월 15일은 발전이 멈춰선 연수구를 살리고 새롭고 희망찬 연수구를 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중요한 선택을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저 정승현 앞장서겠습니다. 네, 두 분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사회적 공통질문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은 연수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의제를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 대안에 관한 것인데요. 연수구 구도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가 원도심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화, 도시공동화, 상권 쇠퇴,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도시민 송도국제도시와의 균형발전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후보자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이번에는 정승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시작하시죠. 쇠락하는 이 연수구 갑 원도심 지역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연수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상생 발전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연수구 갑 지역의 인구는 2016년 비교해서 4년 만에 16만여 명에서 14만 명으로 약 17,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이 연수구 원도심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을 본다면 지금 지은 지 한 25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낡아가고 주거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수구 내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 단지가 3곳이 있는데요. 이대로 간다면 원도심 전체가 앞으로 머지않아서 재개발, 재건축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0년 후에 우리 연수구 원도심의 미래를 설계할 때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수구의 원도심의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이 연수구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 사이에 있는 이 송도 석산과 송도 유원지 일대의 땅을 활용을 해서 그곳에 연수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상생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이전에도 많은 추진이 있었는데요. 역시 뭐 재원 확보라든가 뭐 추진 주체 리더십 문제라든가 또 이해관계자들의 조정 문제 같은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천시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도시개발의 큰 그림을 그리고 또 그것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정승현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박찬대 후보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원도심과 신도시의 격차 문제 그리고 균형 발전의 문제는 원도심 연수갑 주민들의 오래된 수건입니다. 보통 신원 도심의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원통함을 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발전의 그늘에 원도심의 주민들은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 송도 개발에 집중을 하고 미래통합당 전 의원 연수집권 16년의 결과가 다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도에만 인프라와 투자가 집중되는 동안 연수는 날이 갈수록 쇠락해 갔습니다. 연수는 배드타운이 가속화되고 젊은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한국 경제 역시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 체제를 바꿔나가는 것 필요한 것처럼 연수의 중단 없는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큰 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을 설득하고 시장을 설득했습니다. 청학역 신설 추진,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모두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제2경인전철로 연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수 교통혁명에 더 박차를 가하고 또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프로젝트도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4년간 연수 발전을 위해 뛰고 있을 때 정 후보께서는 어디에 계셨는지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서울과 송도동에 집을 소유하고 있고 별도의 전세권까지 가지고 있는 정승현 후보보다 청학동 원도심에 집을 가지고 있는 박찬대가 원도심 발전 더 진정성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은 제가 청학동에 산다고 연수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저에게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청학동에 집을 산 것이 투기인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원도심으로 이사 오기를 바랍니다. 청학동에 집 사면 투기라고 오해가 될 만큼 끝났으니까 원도심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예, 발언이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번 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발언 도중에 끝났을 때는 다음번 시간을 이용해서 또 좀 보충해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분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송도 석산 문제 해결과 개발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부만 절개된 채 방치되고 있는 송도 석산, 인천공항에서 이 인천시로 딱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데 이게 흉물이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방치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지역 주민들에게 일부 텃밭으로 제공이 돼서 뭐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후보자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찬대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예, 송도 석산 문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연수구로 들어올 때 첫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흉물스럽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옥륜이동 주민을 비롯한 인천 시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석산 개발 지연의 사실 원인은 새누리당 시장 때 개발이 좌절되었습니다. 송도 석산이 주민의 민원으로 94년도에 채석 작업이 중단된 이후에 2008년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공원조성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시장 시절 도시공사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로 인해 안타깝게도 사업 추진을 포기했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이 빚을 무작정 늘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공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10년간 사실상 방치된 석산, 민주당 시장과 구청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부족하지만 주민 힐링 공간으로 운영 중입니다. 사업 자초 이후에 10여 년간
특별한 사업 계획 없이 방치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 지자체장이 민주당으로 바뀌고 본격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석산부지 일부를 친환경 텃밭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주말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가 실시한 용역 결과에 의하면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81%가 문화공원, 전망대 시설 유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문화비축기지 사례를 참고로 해서 석산의 특징과 장점을 활용해 전망대와 문화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석유 비축기지를 재활용해 명소가 된 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 사례와 같이 석산의 특징을 장점으로 활용해서 전망대를 설치하고 전시실과 문화공연 시설을 구축해 관광 자원화를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인천시 부시장과 도시공사 사장과 함께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발언 통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승 후보는 이 송도 석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예. 답변 시작해 주시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연수문화관광단지를 조성을 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한 경제 효과가 원도심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대표 공약의 핵심 영역이 이 송도 석산 개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도 석산은 약 4년 전 별에서 온 그대라는 유명한 드라마 촬영지로 소개되면서 관광지로 급부상했는데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고 요새는 많이 찾는 관광객들이 줄었다고 합니다. 송도 석산을 관리하는 인천도시공사가 현재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까지 본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추진 주체와 또 재원 조달 방안, 또 리더십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까 박찬대 후보께서도 얘기하셨던 현재 많은 시민분들이 그곳을 텃밭이라든가 산책로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지속되기가 어렵고 아직 개발이 안 되는 단계에서 임시방편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앞으로 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송도 석산을 서울에 서울숲이 있듯이 인천을 대표하는 시민의 숲으로 만들고 싶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인천의 명품공원으로 개발을 해서 연수구의 랜드마크, 인천시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채석장을 활용을 해서 개발했던 중국 상하이의 채석장 호텔이라든가 포천에 많이 찾고 계시는 포천 아트밸리 같은 곳이 특색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수문화관광단지라는 큰 틀 속에서 송도 석산을 개발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연수구 원도심을 상승시키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우리 시민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이 코로나19에 따른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취약성, 또 복지시설 대부분이 무기한 폐쇄됨으로써 이 사회적 소외감이 급증이 되고 이 사회적 단절로 인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어려움 등이 상당히 심각해져서 지금은 마땅히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안전 취약계층인 어르신들, 이 노인들에게 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방안, 어떤 방안 갖고 계신지 두 분 후보들께 여쭙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이번에는 정승윤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취약계층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피해가 큰 곳에는 맞춤형 지원 확대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이라든가 무급휴직 노동자, 청년 구직자 이런 분들이 취약계층에 포함이 되겠는데요. 이분들에게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형태로 하위소득 70%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취약한 계층으로 몰리고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어르신분들이라든가
지금 뭐 무급 노동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뭐 의료비 부담 금액을 좀 완화한다거나, 요새 코로나 사태로 경로당이 폐쇄가 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폐쇄가 되면서 이분들이 집안에만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고 그 혜택을 받는 대상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다면 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반드시 취약계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라든가 상가를 돌아보면은 재래 상인분들이라든가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분들은 정부가 얘기하는 70%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항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이러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유상으로 저리융자를 좀 길게 한다거나 또는 각종 세금을 일시적으로 감면한다거나 반드시 이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다시 올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박찬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정승윤 후보의 말씀, 좋은 말씀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재선되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여지가 많이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물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선진 경제국 모두가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미국도 위기의식으로 1,200달러 현금 지원 등 2,400조 원의 경기 부양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이외에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뉴 노멀에 대비해서 한국의 적극적인 정책을,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강화 및 현금 지원 등 직접 지원 방안이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추경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230만 명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8만에서 140만 상당의 소비 쿠폰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 상황 발생, 저소득 위기 가구 11만 9천 명 가구에게도 긴급 생계비 2,656억 원을 지원하고 가정의 양육수당 또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뿐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국민에게도 골고루 혜택을 드리기 위해 민주당은 소득 기준 없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현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조정하고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 2차 추경을 준비해서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야와 함께 협치하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공통질문 드립니다. 네 번째 공통질문은 제2경인선 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변변한 대중교통이 없어서 불편을 겪었던 연수 구민들이 제2경인전철 추진을 위한 모임을 자발적으로 발족할 정도로 이 제2경인선 신설이 연수 구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제2경인선 원활한 개통을 하기까지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청항역 신설 확정 및 예산 확보 여러 가지 과제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은 어떨지 질문을 드립니다. 자,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이번에는 박찬대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예, 4년 전에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수인선의 청항역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4년 전에 수인선 청항역 이 신설을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이미 수인선이 개통되었던 그 자리에 수인선을 청항역을 추가로 개설하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지 충분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인선에 청항역을 짓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부분과 협력을 했습니다. 서울 연계 철도 노선 신설을 여기서 고려했던 것입니다. 서울의 구료 차량기지에서 광명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하는 사업에
우리 제2경인선을 만약에 만들어서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수인선에 단지 청학역을 짓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인천, 연수구 그리고 경기 서남부권의 모든 사람들이 취약한 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교통혁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1899년 이후에 인천과 서울을 직접 연결하는 경인선이 개통된 이후에 120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제2경인선인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10수년 동안 수인선의 청학역 신설을 원했던 주민들은 언제 착공을 하는지 마음이 급해서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1.1을 도출을 했고 이번에 제2경인선 신설 타당성 1차 검증도 받았습니다. 최대한 예비 타당성 심사를 단축하고 그리고 기본계획과 기초설계, 실시설계까지 완성이 된다면 인천시가 청학역의 선투입을 통해서 수인선의 청학역을 먼저 완공하고 제2경인선이 지속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승현 후보의 답변 순서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청학역 건설 문제는 우리 청학동 주민들의 오래된 염원입니다. 저 역시 지난 총선에서 이거를 공약으로 걸었고 이것이 다행스럽게도 제2경인선과 연결이 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1년 후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예단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교통공약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들을 부동산을 잡겠다는 방침인데 이런 거에 역행을 하면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인천시당에서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박찬대 후보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청학역 신설과 송도 KTX 완공을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선 후인 2018년에 청학역 신설 부지와 송도역 예정 사이, 제가 좀 이걸 가져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채널A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송도역이 있고요. 여기 청학역이 있는데 이 최대 공약을 내세우고 반경 900m 이내 이곳에 박찬대 후보는 2018년에 6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빌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종편방송 작년 10월에 채널A에서는 이해충돌에 해당이 된다.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공적 이익과 개인의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러한 이해충돌을 초래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실제로 청학역과 KTX 더 나아가 제2경인선까지 들어온다면 더블 역세권이 돼서 집값이 급등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지역 국회의원이 이러한 자기 공약을 내세운 가장 중점 지역에 역세권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조금 필요하신 부분은 또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신 거는 이제 다음 발언 기회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연수구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공약을 2분 동안 발표를 하고 후보자 간의 이제 질문 답변이 이어지는데 하나 주의하실 것이 이 질문 시간이 짧습니다. 3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질문 시간에 자기 의견을 피력하시기보다는 질문 시간은 정말 순수하게 질문 내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정승현 후보의 공약 발표부터 듣겠습니다. 시간이 2분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저는 경제 위기, 민생 파탄, 무능한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최저임금을 너무나 급격히 올려가지고 우리 경제를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경제학을 공부했고 실물 경제 현장에서 뛰어온 경제 전문가 저 정승현이 정부 여당의 매서운 회초리를 들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그리고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고 있는 대출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수구 원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연수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반드시 마련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민분들이 원하신다면 아파트 등의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을 적극 지원해서 연수구 원도심을 확 바꾸어 놓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고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교통혁명을 통해서 사통팔달로 연결이 되는 연수의 지름길을 확 뚫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인선, 청하역을 조기에 역사를 건립을 하고 인천발 KTX를 조기에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GTX-B 노선을 송도역과 주안역으로 거쳐가는 그러한 거를 실현해서 이 송도역 주변에 사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도심 개발을 증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이 3곳이 있는 곳이 거의 연수구가 유일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분들에게 좀 맞춤형 복지, 폭넓고 촘촘한 복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정성훈 후보 공약 얘기하셨는데 이에 대한 박찬대 후보의 질문 이어지겠습니다. 시간은 30초입니다. 시작하실까요? 예, 송도 유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경기신문 특별기고에서 한때 대규모 테마파크로 개발한다는 구성이 있었지만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이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그리고 테마파크에 많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서 그거를 처리하는 데 큰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 테마파크의 사업 시행자로 있는 부용도 영리성과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서 정체되고 있는데 어떤 보관을 가지고서 이거를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예. 시간 2분입니다. 예, 사실은 이곳에 디즈니랜드를 만든다라든가 여러 구상들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안 됐던 것들이 이제 재원 조달 문제가 가장 컸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민자를 대규모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나왔던 디즈니랜드라든가 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그러한 테마파크를 전문으로 하는 그러한 기관들과 협조를 해서 외자 유치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 테마파크 쓰레기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결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문제죠. 지금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가 매매단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송도유원지도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영이 추진 중인 테마파크와 이쪽 주상복합시설도 추진을 해야 한다. 부영과 인천시와의 그런 그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부영이 재원 조달이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부영 그룹 자체가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좀 불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너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송도 유원지와 석산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송도 유원지를 원래 공원으로 주민들께 돌려드리고 석산을 개발하고 이쪽에 테마파크를 만드는 삼각지대가 필요한데 박찬대 후보께서는 송도 유원지 개발을 폐기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께서 송도 유원지에 중고차 매매단지를 이전하고 이거를 원상으로 주민들께 돌려줘야 할 그런 문제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 일대 재원 조달을 충분히 민자를 통하고 또 인천시가 거기에 시비를 보태는 형태로 충분히 진행한다면 이 미래의 연수갑의 먹거리 성장 동력이 이것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30초 더 하실 수 있는데 하실까요? 당연히 해야죠. 예. 송도 유원지 개발 공약을 폐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송도 유원지 부지는 옥년 1동, 그다음에 테마파크 부지는 동춘 1동인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부영 사업자가 인천시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사업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GTX 비노선과 관련해 가지고 공약을 내셨는데요. 주안을 공유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업 지연을 오히려 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시간 보충 답변도 2분입니다. 네, 시작하시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질문이신데요. 지금 인천시의 여러 시민단체, 1000여 개 시민단체들이 기존의 송도 국제도시에서 인천시청을 거쳐서 부평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GTX 노선에 있어서
이거는 1호선과 거의 겹치는 노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됐던 연수구의 구송도, 이 송도역과 송도국제도시 출발해서 송도역과 주안역을 거치는 이 노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제시를 해왔고 5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부 원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천시청을 거치는 안이 되어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협조에 의해서 이 제2안 원도심을 통과하는 안도 건설교통부에 올라가서 두 안이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송도역과 주안역을 거치는 노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곳 원도심이 굉장히 개발이 낙후돼 떨어져 있고요. 이곳 주민들이 교통 편의가 상당히 좀 취약하다는 점이죠. 또 이곳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 BC 분석을 해보면 원안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GTX-B 노선을 우리가 정부 원안대로만 갈 것이 아니라 이 연수구 갑 지역에 들어있는 송도역이 여러 가지 수인선이나 KTX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지나게 함으로써 여기에 교통 허브를 만들고 옥년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연수구 갑 주민들이 GTX를 통해서 서울을 30분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연수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토론회를 보는 연수구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 연수구의 비전과 이를 뒷받침할 후보자들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까 잠깐 상대 후보에 대한 약간 비방이 약간 있었는데 각 후보들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인신 공격과 근거 없는 주장, 비방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박찬대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역시 또 질의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약 발표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교통환경 개선, 제2경인선, 그리고 수인선 분당선 직결 등 서울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수인선 청학역 신설에서 제2경인선으로 확대 추진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전 타당성 조사를 2018년 12월에 이미 마쳤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을 포함했습니다. 획기적인 진행 속도입니다. 여당의 원팀으로 일해온 노하우를 잘 살려서 예타 통과 무사히 마치고 국토부의 광역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본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예산 역시 임기 내 본사업비를 반영할 것입니다. 공공의료를 개선하겠습니다. 연수 공공의료타운을 설립하겠습니다. 연수 의료지표가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센터 30분 내에 도달률은 66%에 불과합니다. 개양은 89%입니다. 2차 의료기관 관내 이용률도 27.8%로 서구 58.7%보다 못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종합병원 병상수도 152.3개로 일천에서 꼴찌입니다. 그럼에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필수 의료 영역 진료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연수동 일원에 5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타운을 설립해서 연수 구민과 인천 시민의 필수 의료 분야인 응급의료, 중증 외상의료,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 장애인 및 지역사회 건강관리, 커뮤니티 케어 등 종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신설할 것입니다. 연수 원도심 아파트단지 1991년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된 이래 공동주택의 95% 이상이 입주 후 25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설비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내진 성능 미흡 등 유지 보수비 급증 및 주거 성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성, 사전 타당성, 컨설팅, 안전진단, 공사비 융자, 2차 지원, 재정전 지원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정승현 후보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니까요. 안배 잘하셔서 시작하시죠. 자, 이번 공약에서도 4년 전에 이어서 불법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이전 공약이 들어있죠. 제가 4년 전에도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2013년에 송도 유원지가 현재 불법 중고차 매매단지로 전락할 때 박찬대 후보는 당시에 이거를 추진했던 주체인 인천도시관광공사에 감사하셨죠. 감사는 그거를 제대로 기관을 감사를 해야 되고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걸 막아야 하는 역할이었는데 본인은 감사 역할이었는데 그걸 못 막았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본인은 반대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발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뭐 질문의 취지는 아시니까 예. 이 질문에 대해서 2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송도 중고차 부지는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저희 지역구에 해당이 되고 있는 옥년 이동의 중고차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기 내는 다 완성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도 유원지는 제가 너무 잘 아는 곳입니다. 우리 정승현 후보 서울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송도 유원지에서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1년에 4번 이상을 소풍을 송도 유원지로 갔습니다. 모든 우리 인천 시민들의 꿈과 추억이 담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저는 인천시의 요청에 의해서 인천 도시관광 주식회사 송도 유원지의 실질적인 자본주는 사이칸 홀딩스라고 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그 민간 기업이 제대로 된 공영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감사로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해서 유원지 사업을 폐쇄하고 그리고 임대 부지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감사로서 분명하게 반대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 부분을 이사회 기록에 분명하게 남겨놓았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지만 중고차 임대 부지가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개발 그다음에 전문가로서 회계사로서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요. 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의 외부 감사인으로서 이 사업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공약을 할 당시만 해도 우리 연수구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갑과 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리 지역구 밖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대응이 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요번 지역구가 획정되는 순간에 원도심 전체를 우리 지역구로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요. 요번 총선에서 재선된다면 지역구를 넘어 원도심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훈 후보 보충 질문 시작하시죠. 예, 제가 알기 그 후에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본인은 그걸 이사에서 반대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사회 기록을 시의회 통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2013년 3월 15일에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 불법 자동차 매매단지의 임대를 결정했는데요. 거기에는 박찬대 후보가 불참을 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반대를 하셨는지 만약 허위 사실이 됩니다. 아닙니다. 예. 네. 그때 질문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로 하고요. 이에 대한 답변 2분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반대는 분명하게 구두로 전달을 했고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메일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승현 후보는 4년 전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가 중고차 임대부지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했지만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구두로 전달을 했고요. 이메일도 제공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해서 반대했다고 얘기하셨죠? 이사회에다가 반대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회에다 반대를 했고요. 예. 지금은 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정승현 후보가 저한테 한 이야기 중에서 저도 한 가지만 좀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우리 종편방송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요. 저는 정 후보야말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 후보의 공직 후보 재산 신고 내용을 보게 되면요. 서울 서대문에 7억 7천만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송도 국제도시에 5억 3천만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연수구에 또 전세보증금, 그러니까 송도죠. 여기에 또 2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건만 합쳐도 15억이 넘고요. 경남에 2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재산은 비공개로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재산신고서에는 없는데 성관이의 신고 주소를 보게 되면 원우금로 222번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인지 혹시 선거 출마를 위해서 임시 거주자가 아닌지 의문이 발생을 합니다. 서대문에 집도 있고 송도에 집도 사면서 연수갑에 출마하시는 분이 왜 연수갑 지역에는 집이 없는지 많은 분들이 해명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제 서로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상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본인들이 상대의 발언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발언 시간일 때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서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 개별 질문 후 보충 질문 시간인데요. 지금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밀봉된 개별 질문지를 보내왔습니다. 자, 이 질문지를 제가 지금 열어서 이곳에 있는 그 각 후보들에게 온 그 질문지를 이 자리에서 바로 뜯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공정성을 담보하고 또 후보자들의 어떤 순발력을 보기 위한 거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그 후보자에 대한 질문은 사회자 개별 질문인데요. 먼저 정승현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준비된 질문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승현 후보에게 드릴 질문은 지역 종합병원의 공공의료기능 약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연수구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해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6개 과목만 진료해서 기능을 대폭 줄였죠.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축소가 돼서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정승현 후보자의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박찬대 후보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간단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연수구 갑 지역의 머누금 연수역 앞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경우는 박찬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 의혹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서대문구에 있는 주택은 저희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처가 무남동녀입니다. 지금 장모님, 장인어른이 거의 50년째 살고 있는 오래된 주택인데요. 장인어른이 몇 년 전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은 것이고 경남의 조그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투기용.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가 본인의 공약을 해놓고 그 안에 역세권에 6억 원대 고급 빌라를 사서 부동산 투기로 의혹을 받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 거의 청라에도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도 사신 거잖아요.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의료기능 약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현재 적십자병원이 여러 가지 시설의 악화라든가 특히 여기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라든가 홀몸 노인 등 소외계층들이 많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지역에 이러한 그 공공의료기관이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상의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서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뭐 적자가 늘어나고 거기에 있는 의사 간호사분들에 대한 처우가 안 좋아지고 하니까 많은 의사분들이 떠나고 하면서 적십자병원이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격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느꼈듯이 우선적으로 지역에 공공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 적십자병원을 일반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인천시와 국가가 예산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의료시설을 구입하고 인건비 개선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인천 연수구의 공공의료의 확대로 반드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추가 질문을 하셔야죠. 30초 드리겠습니다. 네네. 청라에 있는 집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구에 있는 집 두 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사고는 1주택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는 말이 있죠. 거주를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지만 1주택으로 보이는 건데요. 자꾸 투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건 허위사실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공의료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을 찬성한 적이 있어요. 송도에는 발전을 위해서 영리병원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 공공의료를 무너뜨리는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취지는 아시겠죠? 네, 정 후보께서 2분 동안 또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하실까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공공의료를 확대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각 지역의 거점이 되는 공공병원의 시설 확충과 예산 지원의 확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처우 개선 같은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박 후보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 체계상 영리병원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만 앞으로의 미래 우리가 성장을 생각한다면 많은 선진 국가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라든가 성장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보면은 예외적으로라도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국가의료보험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예를 들면 지금 송도 국제도시 맞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에 영리병원 문제가 있었죠. 송도 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건 기존의 규제라든가 제한과는 좀 별도로 자유가 주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의료산업도 거기서 실험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한해서만이라도 영리병원을 허용을 하고, 단 그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보험 체계에 부합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되지,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가지고 수도권 규제다, 여러 가지 규제다 해서 경제의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경제학자로 살아오면서 경제의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가야 된다. 뭐 두 마리 토끼와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분배를 위해서라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장이 안 되면 분배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성장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분배까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과감하게 풀 것은 풀고, 특정 지역에 실험적으로 할 것은 하면서 그런 거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해야 우리 많은 서민들에게 분배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입니다. 자, 다음은 박찬대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지금 아까 그 개봉했던 그 질문지, 이번에는 박찬대 후보의 질문지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이 들어있을지 제가 직접 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전 세계 경제도 장기 침체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경제의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여기에 대한 박찬대 후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 2주 내에 경영안전자금 보증 업무를 비롯해서 지원 정책도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각별히 챙겨달라고 한 만큼 저희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우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했습니다. 먼저 간이가세자 기준을 현재의 4,8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야당에서 협조해 주신다면 당장 4, 5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천과 연수의 자랑인 이음카드 예산에 모태가 되는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2배 규모로 늘리고 연수 이음 혜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배달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공공배달앱 공약을 약속합니다. 현재 과점시장은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월 30에서 100만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2의 임차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가세 기준 변경과 공공배달 앱 개발 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후보께서 영리병원은 송도 자유구역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이거야말로 송도의 경제 발전이 우리 원도심에 낙수 효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의사협회에서 현행의 의료 체계를 왜곡을 유발하고 의료 영리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맺도록 하고, 지금 박찬대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정승훈 후보께서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30초로 짧습니다. 시간 잘 활용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서 32조 원의 실물 피해 대책을 강구했고요. 100조 원 넘는 금융 안정 대책, 142조에 달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분들이 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 코로나라고 되는 경제 위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에 대한 무슨 예.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질문 내용은 아시겠죠? 이에 대해서 또 이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실까요? 국민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이 많으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안전 지켜나가야 되고 건강을 지켜야 되겠죠. 생명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승현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뒤로는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높은 시민의식과 정부,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를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마스크 대란 오부제가 초기에 혼란은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신뢰가 이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마스크 공급,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약국에서 줄 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국난이 닥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혼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감추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투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정승현 후보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리키고 있는 경제 전문가이십니다. 이 경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교수는 아니지만 하루 이틀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장 일변도에 70년 동안의 성장 위주 정책을 펼쳤을 때 대기업 위주의 자본을 몰아줬지만 그 낙수 효과가 지금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이 2세에서 3세로, 3세에서 4세로 넘어올 때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스크 대란 오부제가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정부를 믿고 국민이 단합한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트럼프를 반대하는 민주당도 2조 4천억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예. 이제 준비된 질문과 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께 이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해서 내가 이 이야기는 꼭 좀 하고 싶다 우리 유권자들께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각각 마무리 발언으로 2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정승현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실까요? 자, 우선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 영리병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을 시행을 한다라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사태 정부가 잘 대응했다고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초기에 각국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을 봉쇄할 때 우리는 열어놨었죠. 그걸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죠. 지금 중국보다 우리가 더 심각합니다. 중국이 3만 명인데 우리는 1만 명이 넘었고 어제 서울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뭘 잘했다고 하는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스크 대란 최근까지도 20-30m 줄을 서 있습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조달 못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코로나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4.15 총선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연수구 구민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우리 침체돼가는 연수구 갑을 다시 활기차고 희망차게 만들 수 있는 지역 일꾼을 꼭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정승현은 경제만을 30여 년간 공부를 해왔고 현장에서 체험한 경제 전문가임을 자임을 합니다. 연수구 지역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잘못돼가는 정책을 바로 잡는데 반드시 역할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214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그 후에 4년간은 저는 스스로 비울 곳은 비우고 채울 곳은 채우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침체된 연수구와 대한민국을 살리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 정승현 후보와 저의 토론 잘 지켜보셨습니까? 정승현 후보 훌륭한 분이고 잘 준비된 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실력과 스펙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승현 후보는 4년 전에 저와 겨루어서 214표라는 차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넉넉하게 이긴 것도 아니고 정승현 후보가 크게 진 것도 아닙니다.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 주민과 동고동락하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100% 출석을 했습니다. 받은 세비의 일부를 나누어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저와 같은 학창시절을 보냈던 학생들을 위하여 1억 원의 세비를 장학금으로 냈습니다. 저는 정승현 후보가 자질과 능력은 뛰어나지만 우리 연수갑 주민들과 얼마나 동고동락하며 같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자질과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오늘 토론회가 정책 위주보다는 네거티브 위주로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불가피하게 공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난이 닥치면 우리는 이거를 이겨내는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누가 싸웠습니까?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IMF 누가 이겨냈습니까?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서 이겼습니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이거 누가 다 처리했습니까? 우리가 손에 천조가리 하나 들고 나서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태안 앞바다를 깨끗하게 치운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정부를 믿고 따라주십시오. 국난일 때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예, 후보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 주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토론회가 연수구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 선택에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투표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고장의 주인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일입니다. 4.15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수구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연수구 갑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토론회 오늘 참석하지 못한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진영 후보의 방송 연설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